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3월 24일자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양봉이 길게 나와 주어서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 자체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갭 상승을 하여서 갭이 크게 뜬 종목을 따라가면은 조금 어려웠을지라도 장중에 보니까 눌림을 주고 매매하기 좀 편한 종목이 많이 나와 주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들 매매를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일단은 시황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저께 3월 23일자 예측하고 지금 3월 24일자 마감하고 25일자 예측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일자에는 마감 시황 전달하면서 24일자 오늘 이제 예측을 해드렸죠. 지지선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캔들이 안정되지 않은 자리에서 쉽게 매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면은 그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으니 항상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굉장히 큰 양봉이 올라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이제 상승하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흐름의 기조를 어떻게 또 따라가야 될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으려나, 따라가야 되나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에는 눌림목이라는 걸 갖다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항상 역방향 매매에서는 급하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봉이 하나가 이미 길게 나온 자리에서 또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한번 보고 다음날 매매하면은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자리 보고 마이너스 양봉 요렇게 따라가면은 이런 자리가 꼭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위에서 매수를 하면은 항상 내가 산 자리만 왜 꼭지가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의 종목을 보기 전에, 큰 흐름에서 이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을 보기 전에 분봉을 열어서도 어떤 흐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평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눌림 자리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눌림을 보여줄지는 내일 장이 열려야지 알기 때문에, 이쯤에서 눌림을 줄 거야 라고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죠. 추격을 하면은 굳이 추격 매매를 하지 않는다. 눌림이 나오면은 오늘 봉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 보겠다 라고 계획을 일단 먼저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자리가 꼭지가 아니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 자리에 한 템포를 쉬고 매매를 하시면은 눌림목에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다가 포인트로 한번 잡고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주식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추격을 해서 갭을 상승한다라면 음봉이 뜰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시장을 먼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자 이슈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T는 동전주가 굉장히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급락을 했죠.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까지 터지고 보기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돼요. 탈출을 하시고 혹여라도 바닥에서 저가주 하한가가 풀렸을 때 매매를 해가지고 들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인데, 들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시초가 정리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누구나 봐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단타꾼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하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 한번 뭐 들어갈 자리는 없이 지금 뭐 계속 요 부분에서 한번 나오고, 어제도 이제 본 종목인데 뭐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네요. 흐름이 뭐 장중에 보시는 분들은 또 진입할 자리가 좋게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갭이 굉장히 크게 하고 이렇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뭐 거의 30% 가까이 간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려웠을 건데, 이런 종목은 분봉으로 보시고 매매 자리가 나와 줄 때만 보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조금 뭐 손절선을 잡고 매매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네요. 하지만 실제로 장중에 매매하지 않았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오른 종목은 항상 내려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이런 패턴이 계속 형성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고, 공부 종목으로 차트하고 거래량하고 같이 분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엘캠텍 뭐 굉장히 급락을 하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뭐 아까 지수를 보셨다시피 지수가 갭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서 뭐 한 부분도 있고, 종목도 같이 이렇게 갭을 떠서 실제로 매매할 구간도 없었을 뿐더러 매매를 했다라면 아마 물렸을 구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추격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없죠. 대부분이 여기서는 잡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봉이 떠 있어가지고 갭을 떠서 음봉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심리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항상 지나간 종목으로 꼬리에 잡았으면 됐을 걸 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주로 자꾸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매 습관이란 걸 들으실 때도 흐름이 되게 짧게 나오고 갭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시초가부터 갭이 굉장히 크게 뜬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SFA 반도체도 많이 내리고 반등을 하였는데, 뭐 매매 종목으로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뭐 하락 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뭐 별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향후에도 매매 자리는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센이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전부 다 물량을 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탈출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되고, 지금도 혹시라도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반등을 노리고 조금 버티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거야 조차 아쉽지만 좀 포기하시고 현금화를 만드시고 다시 다른 종목에 도전해가지고 수익으로 계속 바꾸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종목은 빨리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보니까 제약이 굉장히 크게 갔네요. 뭐 제가 차트만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뭐 이슈가 나와가지고 흐름을 형성해서 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도 이제 형제끼리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흐름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조금 느리니까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막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미스터 블루 뭐 상한가를 갔네요. 특이사항 없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리고, 뭐 흐름 자체도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과감히 좀 들어갔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지나간 걸 갖다가
했을 텐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서 이 종목은 앞으로 나오더라도 매매 자리는 없을 거고 이익 실현 자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BM 넷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슈로 뭐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뭐 급락을 시켰고 다시 반등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흐름은 매매하기 좋은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다시 내려와서 자리가 보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흐름으로 보면은 분봉상에서는 치기 전에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고 캔들이 우상향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여기서 최대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음봉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양봉 지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지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조금 더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옴이 다 멈춘 게 아니다 보니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만약에 지금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빨리 좀 털고 나오시고 만약에 이 종목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 자체가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음봉으로 길게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흐르는데 이런 건 조정이 아니에요. 이미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지선을 너무 쉽게 깨고 이제 신규로 이제 종목이 등록이 됐는데 계속해서 내려가서 조금 확실한 지지선이 보이기 전까지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흐름이 굉장히 급하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급하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가 다 반납하고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겨우겨우 본질치기 정도 수준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종목 자체는 되도록이면은 보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이평선 자체가 하향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터지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깨고 올라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이미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거를 갖다가 다 소화하고 깔끔한 양봉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상한가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지 못하고 다 반납을 한 거라고 보고 조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봉상으로 내가 매매할 자리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매매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차트를 볼 때도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좋지 않은 캔들이에요. 캔들 자체로만 보더라도 전부 다 악성 매물 다 물려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졌네요. 강력한 상한가를 가고 그대로 흘렀어야 되는데 계속 물량 터는 흐름이 많이 나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깨지기 전에는 계속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이렇게 깨지고 난 후에는 뭐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반등을 하긴 했으나 뭐 추가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슈로 되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뭐 떨어진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 차트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고 내가 사는 자리는 꼭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흐름에서 또 꼭지가 되고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은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빠르게 관심 종목 리뷰 쭉쭉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유로 조금 이제 징글징글 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아직도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NR 바이오 뭐 계속 좀 보면 되는데 이건 매매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사실 조금 소외주 느낌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관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링크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이 종목은 매매를 조금 계속 자리를 잘 잡고 해볼 자리가 계속 집중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다시금 한번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잡아가기 괜찮은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뭐 흐름이 한번 깨고 내려왔으니까 흔히들 가장 쉽게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올랐고 내렸고 오르고 요런 흐름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한번 음봉을 나오고 음봉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음봉 후에 양봉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양봉이 보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쯤에서 다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사시고 다음날 상승할 거 예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손실이 나서 물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RFAIC 뭐 흐름 자체가 좋은데 매매하기에는 또 매수 자리에는 좋지 않은 흐름 뭐 이런 자리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은 실제로 다시 음봉 한 방이 나와가지고 털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봐 두시면은 매매할 자리가 이런 흐름이 정말 나오네 하고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매매하면은 이거는 뭐 거래량이 사실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저도 좀 매매를 하려고 봤는데 거래량이 장중에는 호가창이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애매해서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하였는데 흐름 자체로 보면은 계속 거래량이 없고 올리죠. 이런 종목이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 물론 이런 희망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속 잘 조정이 되고 거래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을 뚫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예측.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쭉쭉 올라가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 정도 하고 매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쁜 조정이죠. 샛별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양호하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봐도 매매할 자리가 나오죠. 매매 가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 환경 역시나 들어 올려주고 매매 가능한 자리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요것 자체도 요런 자리 매매 가능합니다. 에센테크 역시 자리 자체가 괜찮죠. 흐름 자체로 보더라도 요런 자리 대신에 에센테크는 일봉상이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복구는 했지만 잘 지지되는 이런 흐름 조금 더 빠져가지고 다시 갭을 주면은 하락 갭을 줄 때 절대 추격 갭은 안 돼요. 추격은 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격보다 밑에 조금 깔아주고 올려주는 매매 이럴 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클로는 제가 오늘 저도 신규로 좀 들어간 종목이에요. 자리 자체가 뭐 추가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들어갔고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하고 뭐 호가창도 좋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들고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면은 아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3월 24일 어저께 추천한 종목이죠. 지금 3월 25일자 종목으로는 저는 사실 에클론을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에클론이나 뭐 요 지금 요 종목들 16위부터 보는 종목들이 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관종해 두시고 테라센부터 관종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